어르신들 효도 관광은 업자에게 받은 뒷돈이 아닌 관리비를 아낀 돈으로 보내드립니다. 효도 관광은 1년에 한 번씩 우리 동 대표님들이 보내주시고 우리 동 대표님이 우리 노인정에 대해서 굉장히 신경 많이 써주신다고요. 이 아파트에서도 4년 전 동 대표 회장이 비리를 저질렀다 물러난 바 있습니다. 일기 동 대표 회장하고 총무님하고 이제 그때 약간의 이제 관리사에서 그 금품이 약간 와가지고 말썽이 이제 좀 났었죠. 하지만 뒷돈의 유혹은 끈질깁니다. 어느 업체는 내가 들어가서 하게 되면은 뭐 한 200~300억 주겠다. 그럼 돈이 그렇게 많이 남느냐. 그런 업체에 오면 바로 수신 거부해놓고 안 받습니다, 저는. 거기에 조금 말려들을까 봐. 입주자 대표 회의에 대한 내용은 바로 모두 홈페이지에 게시합니다. 동 대표들은 아파트 관련법을 꾸준히 공부하고 이에 근거해 관련 자료를 투명히 공개하는 게 분란 없는 아파트의 비결입니다. 이게 전문성이 없으니까 문제가 되는 거예요. 전문성, 첫째는 전문성, 둘째는 정직성인데, 예? 그 두 가지 중에 한 가지만 배제돼도 이제 아파트가 시끄러워지는 거죠. SBS가 지난 2010년 아파트 관리비 문제를 심층 보도한 뒤 국토해양부는 아파트 관리비와 입찰 관련 내역 등을 공식 사이트에 의무적으로 공개하도록 했습니다. 얼마나 효과가 있을까? 아쉽게도 그 자료가 전혀 도움이 안 된다고 봅니다. 거기에 올린 자료의 진실성 문제입니다. 임의로 아무 숫자나 입력을 해도 전혀 문제가 없다는 것이고, 관리소에서 짜맞춘 회계 내용을 올리면 검증할 방법이 없다는 겁니다. 게다가 아파트 규모와 노후 연한 등의 구분이 안 돼 있어 관리비 비교도 불가능합니다. 20년 된 아파트와 3년 된 아파트를 그냥 무작위로 비교를 하기 때문에 사실 그 현실적이지 못합니다. 그 평형대도 같은 평형대가 검색이 돼야 되는데 현재는 그런 시스템이 아니고 투명성을 보장할 법적 보완도 절실합니다. 그 외부 이제 회계감사인을 초청해서 하는 경우도 있는데 거기에는 통장 내역과 숫자만 맞춰보는 수준일 수밖에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오히려 그 부정과 비리를 정당화해주는 수단으로 활용될 가능성도 있거든요. 회계 기준을 통일되게 좀 마련하자. 그럼 지금이라도 내가 사는 아파트가 제대로 돌아가는지 알 수 있는 방법은 없을까? 전문가가 방법 하나를 알려줍니다. 회계장부에 현혹되는 경우가 많은데 회계장부를 볼 필요도 없이 영수증과 지출계에서 통장만 대조로 해봐도 되는데 그건 누구나 다 할 수 있거든요. 회계 장부를 보지 않아도 영수증과 통장 내역만 확인하면 회계 조작을 어느 정도 잡아낼 수 있다는 겁니다. 하지만 아파트가 어떻게 돌아가는지 관심이 없다면 줄줄 새는 관리비를 감수해야만 합니다. 대부분이 무관심합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몇 분만 이렇게 모여서 큰 소리를 내려고 하지 실제로 모든 사람들은 관심이 없다는 거죠. 전임 동대표의 비리 의혹을 파헤치고 있는 한 동대표 회장은 주민들의 무관심에 대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똥이 무서워서 피하냐 더러워서 피하지. 근데 지금 시대는 치우고 가야 되는 시대거든요. 예, 더러워서 넘어가는 시대가 아니고 더러움 치우고 가야 되고. 상황이 이 지경까지 된 데는 입주민들의 무관심만의 문제였을까요? 담당 공무원이나 사법기관은 전문성이 없으니 분란이 생겨도 책임을 피하기만 급급합니다. 지금이라도 정부 내에 전담 부서라도 만들어 대책을 내놔야 하지 않을까요? 평일 아침 유치원 차량에 올랐습니다. 차를 기다리는 귀여운 아이들과 함께 할머니들이 자주 보입니다. 친할머니일까 외할머니일까? 외할머니지. 한 3년째? 5년째는 거지 5년째. 주변에서 보면 외할머니가 많은 것 같아. 인천에 살고 있는 여명자 씨도 15개월 된 외손녀의 양육을 도맡고 있습니다. 외손녀 하유리의 재롱에 할머니는 시간 가는 줄 모릅니다. 잘했어요. 아유 잘했어요. 참 잘했어요. 아이 혼자 그냥 놀게 하는 것도 아닙니다. 그만 타고 싶어요? 그래. 아이 잘했어요. 문 닫고. 아이 잘했어요. 아이한테 계속 말씀을 하시는데 평소에도 그러세요? 수다쟁이 그 엄마가 애를 말을 빨리 가르친다고 그러더라고요.
하루 종일 아이를 돌보는 할머니에게